네, 1월 5일 목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좀 반등이 이어지나 싶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폭을 더 키우더니 코스피 지수까지 지금 또 하락 반전하고 말았거든요. 네. 약세 전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후장에 좀 다시 반등을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어제 시장이 약간 좀 선물 같은 상승이었죠. 왜냐하면 어저께 애플, 테슬라가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우리 시장에 막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네. 연초에 한번 이제 눌렸던 흐름을 어저께 이제 조금 되돌려 놓고 오늘 이제 다시 좀 되누르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연초에 빠졌을 때보다 지금 이제 하락은 오히려 조금 덜 불안한 게 제가 항상 시장이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거치고 난 이후에 저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하락세가 좀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되게 빨리 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1월 달에 저점이 이번 주 초반에 바로 이제 확인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날 만들었던 이제 장중 저점 2180포인트 정도가 1월 달에 저는 분명히 저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난 화요일 날 660까지 딱 빠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오늘 음봉 맞으면서 약간 좀 되눌리긴 합니다만 어제 워낙 이제 장대 양봉을 좀 이쁘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뭐 오늘 조금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해서 너무 이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의 이제 특징이 장이 하락하면 그냥 뭐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막 2,000개씩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1,200개, 1,300개 정도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네. 상승 하락 종목 비율이 거의 뭐 한 4대 6, 뭐 5대 5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흐름이면 충분히 종목 대응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증시 순매수가 조금 시작됐어요. 어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이제 매수를 좀 강하게 좀 하고 있고, 맞아요. 다만 이제 IT 업종에 이제 이게 조금 쏠려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그리고 금융 업종들 위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요런 수급들이 저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순매수 기조, 매수 위의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IT나 금융 업종에 좀 국한됐던 수급이 다른 업종 쪽으로 좀 확산되는 포인트, 그런 이제 흐름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다음 시장의 눈은 어디로 쏠릴까, 그런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느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 좋을지 한 줄 평 남겨주실게요.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반도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오늘은 또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는 한 줄 전략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중국 모멘텀, 이렇게 한 줄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목하는 쪽은 오히려 이제 소비 쪽보다는 컨텐츠라든지 게임, 이런 이제 좀 정책적인 이슈와 맞물릴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 이제 판호 발급이 이제 좀 재개가 되면서 맞아요. 국내 기업들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 뭐 대형사들도 마찬가지고 중소형 게임사들도 이제 다시 한번 중국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조금 노이즈가 있었어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중국의 OTT에 이제 방영이 돼가지고 이게 중국이랑 계약을 한 건가 했더니 네. 해적판. 다시 이제 소위 말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한 거예요. 이게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좀 화날 수밖에 없는 그쵸.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 요런 이제 좀 잘못된 이제 루트를 통해서 자꾸 이제 드라마를 보는 거 어찌 보면 좀 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중 관계 이제 또 뭐 관계 개선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 종목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제 좀 변수였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갑자기 이제 중국인 입국자들 또 PCR 검사 한다라고 하니까 막 불매운동 얘기도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사실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보고요. 한중 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컨텐츠 게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중국 수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은 중국 모멘텀, 그리고 오늘 이제 원샷 원킬 종목도 중국향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컨텐츠라든지 게임 종목들을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또 어떤 종목 제가 준비해왔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중국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관련해서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두 가지 종목 픽해오셨으니까요. 잠시 후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영미 매니저님 포트 안에 대원 미디어가 있습니다. 1월 3일에 편입을 했었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괜찮겠죠? 지금 10% 수익이 났어요. 네, 이틀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웹툰 종목들은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히 미스터 블루 그리고 이제 핑거 스토리 뭐 이런 종목들이 워낙 좀 시세가 좀 강했어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화요일 날 뭐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그날 장중에 막 16%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고 네. 오늘도 이제 시장은 약세 구간이지만 16,000원대 이제 안착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틀 만에 벌써 지금 10%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물 저항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11월 달에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지금 바닥을 좀 탈피하는 캔들이 나온 이후로 다시 한번 이제 이번 주에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15,000원, 16,000원대 쌓여 있던 이런 매물들은 거의 다 이제 좀 소화가 된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물 소화하고 나서 쭉쭉 뻗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목표가 17,000원 말씀드렸지만 1차 목표가 17,000원 보시고 2차 목표 가격은 2만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컨텐츠 종목들 중에서 요즘에 웹툰, 웹소설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맞아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해외에서 인기가 있어서 자꾸 해외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화권 그리고 이제 일본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까지도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대형 미디어도 실적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는 지금 이틀 만에 이렇게 수익이 10%가 났는데요. 2차 목표가는 한 2만 원 선까지 홀딩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 NEW 뉴를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2월 5일에 편입을 했는데 어제 슬램덩크 극장판이 개봉을 하면서 지금 약간 흥행 조짐 보이고 네. 있거든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까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리뷰한 거예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물론 이제 시세가 조금 붙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극장가는 뭐 아바타 2가 거의 뭐 점령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800만 명 이제 관객이 이제 넘었고 이번 주 주말 지나고 나면 거의 뭐 1,000만 명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사실 이제 올빼미라는 영화가 틈새에서 한 300만 명 넘게 또 맞아요. 흥행몰이에 좀 성공을 했었고 지금은 또 박스 오피스 2위가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슬램덩크예요. 우리 세대에 슬램덩크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없죠.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아바타 2가 개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스 오피스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이 슬램덩크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일본에서는 인기 있는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슬램덩크 만화책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극장판으로 이번에 이제 공개가 좀 됐기 때문에 흥행몰이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 연이어서 어쨌든 뭐 아바타 2라는 어떤 그 블록버스터 대작이 지금 스크린을 점령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올빼미라든지 슬램덩크 같은 이제 이런 영화들이 틈새에서 흥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뉴는 또 스튜디오 앤 뉴라고 하는 또 제작사를 또 가지고 있고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또 스튜디오도 또 같이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9,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아 상방 슈팅이 한번 나오나 했는데 좀 꼬리가 좀 달렸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요 상단에 대한 9,000원 이제 돌파에 대한 이제 시도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뭐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도달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9,4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EW는 9,400원까지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으로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콘텐츠일까요? 게임일까요? 게임 업종 게임이요? 종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43,700원 현재가로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펄어비스가 진짜 국내 유일한 그 트리플 A급 자체 이제 게임 개발 엔진을 이제 유일하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이 검은 사막이라는 이 게임이 전대미문의 글로벌 이제 흥행을 기록을 하면서 한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한 2조 7천억 정도까지 지금 주가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뭐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난 자리까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가대 구간에서 일단 저점 매수를 좀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좀 해보는 컨셉이고요. 실제로 이제 검은 사막과 검은 사막 모바일 모두 이제 자체적인 엔진으로 이제 개발을 한 게임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고
퍼블리싱까지 지금 다 할 수 있는 대형 게임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개발 중인 이제 이 붉은 사막을 사실상 이제 중국에 보낸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이제 판호 발급이 다시 재개됐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검은 사막이 중국의 텐센트라고 하는 회사하고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했다. 실제로 이제 검은 사막이 중국 시장에 이제 또 상륙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차기작으로 가장 좀 기대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도깨비예요. 이게 이제 2021년에 이 도깨비의 그 시안이 공개가 좀 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좀 주목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 게임 또 P2E 버전으로 이제 또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이 도깨비라는 게임이 언제 출시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런칭 시기는 확정되진 않았으나 적어도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뭐 런칭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이런 대형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저가 매수세의 유입,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발 이제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충분히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미증 씨가 나름대로 좀 괜찮았거든요. 지수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땐 시장 상승의 어떤 내용, 질적인 측면이 되게 괜찮았다라고 보거든요. 테슬라도 반등이 들어왔고 애플도 조금 올라왔고 특히 중국 국적 기업들, 네. 알리바바, 뭐 바이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막 10%, 12%씩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중국의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이라는 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엔트그룹이 자본 조달 계획을 이제 중국 당국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 얘기가 이제 호재가 되면서 사실상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국적의 기업들 주가가 아주 강하게 좀 올랐거든요. 저는 지금 중화권 시장 흐름을 한번 보세요. 상해 증시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달 저점 치고 지금 한 두 달 동안에 바닥에서 45%가 급등을 했어요. 우와. 종목이 아니라 항생 지수가 지금 45%나 올랐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중화권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의 맥락을 좀 감안하면 이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런 게임 업종들, 컨텐츠 업종들 쪽으로 분명히 좀 반영될 수 있는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뭐 코로나19 검사, 뭐 중국 여행객들의 어떤 노이즈 뭐 이런 것들은 좀 논외로 치고 전체적인 이제 큰 틀에서 중국향 수혜주들을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소개드린 이제 펄어비스는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는 일단 52,000원 정도 한 15% 내외 정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딱 4만 원 짧게 뭐 10% 조금 못되게 그냥 4만 원 깨지면 어차피 이 자리가 직전 저점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성장주 위주로 낙폭 과대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싸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중국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 안에서 펄어비스를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52,000원 터치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만 원이라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아까 그럼 남아있는 게 콘텐츠겠네요. 맞습니다. 콘텐츠 종목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은 아니고요. 네. 처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것 같은데 9,570원에 키스트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전에 이제 윤사마 아, 맞아요. 배용준 씨가 설립한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키스트를 최근에 제가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중소형 제작사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맞아요. 주가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지금 펜 엔터테인먼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지금 거의 52주 신저가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은 거꾸로 52주 신고가 위치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네. 펜 엔터테인먼트도 단기 고점 5,500원 자리에서 약간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리 보전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21선 이격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구간이고요.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사마 네트워크스 역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한 단계 좀 올라서고 나서 잘 버티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종목들도 중국향 모멘텀이 이제 예상이 좀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저는 좀 강한 흐름을 좀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키스 뭐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요즘에 또 장안의 화제인 게 더 글로리. 진짜 재밌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저도 어저께 봤는데 이거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연기가 연기도 연기고 이게 스토리가 사실 이게 이 김은숙
작가가 워낙 이게 평판이 좀 좋은 작가다 보니까 이번에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약간 스릴러물, 장르물에 이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제 파트 2가 3월 달에 또 공개가 된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3월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재밌거든요. 근데 제작사가 어찌 보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자회사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는 아직 잘 못 움직이고 있지만 이렇게 넷플릭스에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 컨텐츠들이 공개만 되면은 막 글로벌 탑5, 탑3, 뭐 탑1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흥행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키스트가 준비하고 있는 이 텐트폴 드라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들에게 물어봐라고 하는 드라마를 키스트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려 제작비가 500억이 지금 들어간 텐트폴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연이 이민호 배우. 중화권에서 어마어마한 또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이민호 배우가 주연이고 장르도 우주 비행사와 우주 여행자가 우주 정거장에서 만나서 로맨스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우주 드라마예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잖아요. 이런 드라마를 이제 키스트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해볼 수 있고 중국향 이제 또 수혜도 예상이 좀 된다. 그리고 컨텐츠 기업들이 단순히 이런 테마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라마들이 자꾸 흥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매출 예전에는 제작비만 받았지만 OTT하고 계약해가지고 판권 계약 또 받고 해외로 수출해가지고 또 판권 계약에 따른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내년에 말씀드렸던 이제 별들에게 물어봐라든지 또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물도 OTT를 통해서 방영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은 뭐 보수적으로 한 15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봄직하다. 그래서 단순히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웹툰 기업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대비 저평가, 컨텐츠도 실적 대비 저평가 이런 매력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충분히 한번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제가 아까 리뷰해드렸던 뭐 뉴도 그렇고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박스권을 한번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까지 기대되는 K 콘텐츠 관련 종목 키스트를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화요일, 목요일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맞습니다. 있으시죠?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어떤 무료 방송 해주시나요? 반도체 종목들도 어저께 난리법석을 떨다가 오늘 좀 미끄러지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되실 거거든요. 제가 IT 업종 확실하게 오늘 또 교통정리 좀 해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항 수혜주 그리고 오늘 밤에 또 CES가 개막을 한단 말이에요. 관련된 수혜주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